먼저 이제 SSG 정영진 부회장, 정영진 구단주 네.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발단은 일단 21일 경기였어요. 인천에서 열린 SSG와 LG의 경기였는데 제가 현장에 있었거든요. 네. 좀 당황했을 것 같아. 이게 뭔가. 물론 이런 사항은 룰 적용 사안이어서 3분의 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심판이 또 이야기도 하기도 했는데 이게 뭐 진짜 오래 하던데? 처음에는 솔직히 현장에서 파악이 안 됐어요. 정확히 상황이 기자들도 그냥 경기만 보면은 파악이 안 되고 이제 다시 그 리플레이 화면이 이제 나오고 경기장에서도 나오고 TV 중계 화면에서도 나오고 저희들끼리 계속 이제 안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이야기가 전달이 됐고 상황이 이제 너무 혼란스럽다 보니까 비디오 판독에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KBO 홍보팀을 통해서 공식 입장을 달라 정리해서 그렇게 요청을 했었고 이제 거기서 답변이 이제 경기 종료 전에 왔죠. 룰 적용을 잘못한 거죠, 그죠? 일단은 파울이다, 페어다 선언해야 되는데 못했고 그냥 볼데드 선언을 해버리는 바람에 그래서 그걸 빨리 판단을 안 했으면 뭐 이렇게 그러니까 잠깐만 이렇게 하는 했어요. 이야기가 있었다, 들었다. 잠깐만 그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뭐 본인 입에서 우효동 일루심 입에서 내가 잠깐만 했다, just a moment, 뭐 요걸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는 이야기가 안 나왔지만 그 이야기가 있었다. 그 이야기 있을 때 좀 어이가 없는 거죠. 파울이다, 페어다 해야 되는데 결국은 그래서 한윤섬 선수 1루 주자 한윤섬 선수는 1사 만루에서 0대2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1사 만루에서 만약에 그것이 뚫어져 나갔다면 3타점 2루타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근데 가상의 주자가 그냥 2루 못 갔을 거야. 그래서 아웃. 사실 정말 뭐 확률로 따지면 한유섬 선수가 아웃됐을 가능성이 높은데 야구의 어떤 상황을 단정짓는다는 게 굉장히 좀 어색하고 그러면 변수가 워낙 많은 그러면 스포츠인데. 수비수가 뻑하고 놀래가지고 그걸 2루로 악송구할 가능성은 제로인 것인가?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당시 상황이 일단 바로 보통은 몸에 맞아도 보통 이렇게 페어 타구다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근데 이제 일루심이 당시에는 잠깐 하고 이제 경기를 그냥 멈춰버렸기 본인이 때문에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뭐 수비수들도 그렇고 주자들도 다음 플레이를 못 하고 한유섬 선수는 일단 귀루를 해서 한 상황이었는데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SSG의 진짜 가장 큰 불만은 그건 거죠. 비디오 판독 센터에서 룰 적용까지도 주자들의 가상 움직임까지 판단해서 룰 적용까지도 뭔가 지시를 한 것 아닌가? 김원영 감독은 그 부분을 조금 이건 좀 문제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조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근데 실제 뭐가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런 좀 개연성은 조금 보이죠, 그죠? 개연성은 조금 보이고 뭐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강하게 그렇게 주장을 했고 뭐 퇴장까지도 됐습니다만 심판들이 좀 매우 안타깝다. 매우 안타깝다. 그 부분은 매우 안타깝고 SSG 입장에서도 굉장히 안타깝고 LG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LG는 어찌 보면 그보다 더 황당한 건이 그 앞에 있었죠, 그죠? 스치는. 심판 아무도 몰랐는데 본인이 나 닿았어 이래가지고 경기 끝났는데 그거로 그냥 끝내기로 뒤집어지는 창원 NC전이었죠. 창원 끝내기 상황 아니 끝이 나는 상황이 뒤집어지는 상황이 벌어져요, 심판 때문에. 그 심판이 더 바짝 뛰어가지고 피했으면 끝나는 건데 어려운 타구도 아닌데 근데 진루타가 됐던데 뭐 그런 경우도 있고 한데 그 SSG 같은 경우는 진짜 매우 좀 속상하는 하루였다. 그렇기 때문에 정영진 부회장이 그날 밤에 그죠? 무슨 배경 발언 그건 그냥 올렸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들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그냥 올리지는 않아요. 그냥 내가 이렇게 그냥 올리지는 분명히 않았을 거다. 실제 제가 좀 여러 시각으로 확인을 해본 결과 뭔가 좀 그 부분은 좀 체크가 된 부분이 본인은 들었던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얄미운 사람님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그래서 그분이 이제 다음날 출동을 합니다, 그죠? 다음날 오전에 KBO에 항의 방문을 해요. 사실 SSG에서는 항의 방문이라는 표현을 좋아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사실 항의 방문입니다. 받는 입장에서는 항의야. 아이고 깜짝 놀라는 거지. 그것도 누가 구단주가 그런 경우가 없었거든. 없죠. 처음 아니에요? 심판 처음 판정 아닐까요? 때문에 구단주가 출동한 경우를 저는 사실 처음 봤어요. 전 28년 제가 이제 기자 생활하고 야구 기자를 한 26년째 하고 있는데 저도 처음 봤어요. 처음 봤고 그날 정영진 부회장을 우리 나유리 기자가 KBO 가서 인터뷰를 했죠. 단독 인터뷰를 했죠. 직접 만났어. 뭐 그 전에 이제 여러 상황이 있었고, 여러 상황이 있었고, 이거는 가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서 이제 제가 오전에 출동 급파를 제가
가게 됐습니다. 네. 우리 나유리 기자 가서 네. 만났단 제가 말이에요. 출동을 해서 이제 만나서 인터뷰도 했고요. 이런저런 이제 본인의 입장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허구현 총재하고도 대화를 잘 나눴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정은진 부회장의 공식적인 입장은 그거예요. 뭐 단순히 지금 뭐 우리 팀한테 뭐 판정을 잘해달라 이건 아니고 예. 최근에 뭐 있는 이런 좀 여러 판정에 관한 문제들, 논란들 이거에 대한 좀 전반적인 좀 우려 섞인 시선도 있고 공정해야 한다. 오심은 있을 수 있지만 또 그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SSG가 최근에 성적이 좀 좋지 않잖아요. 후반기 들어서. 그래서 지금 선수들이 좀 가뜩이나 좀 많이 사기가 좀 꺾여 있는데 좀 이런 일을 통해서 선수단 전체가 좀 미치는 영향을 고려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많은 분들이 야 구단주가 이런 것까지 이렇게 나서냐 또 어떤 분들은 야 우리 구단주 구단주가 가면서 팬들께 죄송 네. 그다음에 선수한테 미안하다 네. 그래서 내가 간 거다 한효선 보기 미안해서 갔는데 야, 대신 따져주는 형 또 뭐 큰 아버지 같이 그렇게 그쵸. 구단주가 나서주니까 그런 고마움을 이야기한 이제 SSG 팬들께서 계셨고 네. 또 다른 팬들께서 야 이거 뭐야 구단주가 이게 뭐 이렇게까지 하나 되게 좀 그런 이야기도 좀 많이들 하셨어요. 약간 오해가 될 수도 있는데 사실 정은진 부회장이 이제 그 KBO에 가기로 결정한 것과 이제 직접 이제 허구현 총재 미팅을 잡은 거하고 그다음에 우효동 심판위원회 이제 징계가 그렇죠. 결정된 거는 또 시차가 있습니다. 시차 있는 건 맞아. 네, 네. 발표가 11시 30분에 됐을 뿐이고 네, 조금 더 일찍 이제 징계 결정됐고 그것하고 네. 무관하게 징계가 결정이 됐다 그랬는데 약간 좀 공교롭다 그죠? 네, 시기적으로 딱 공교롭고, 겹쳤고 네. 잔여 경기 출전 정지는 사실 이게 뭐 야 그럼 뭐 이거 뭐 대단한 건가? 그 앞전에 뭐 문제 일으켰을 때 2군 무기한 뭐 2군 강등이 있었잖아요. 3주 만에 몰래 올라와요. 그러니까 뭐야 휴가 갔다 왔나 뭐 이렇게도 이야기했는데 지금 2군 경기가 거의 다 끝나갑니다. 네. 2군 강등 의미가 없습니다. 네. 지금 무기한 뭐 2군 강등 이런 걸 할 수가 없는데 1군 경기 잔여 경기 출전 정지는 뭐 수당인도 있겠고 또 네. 고가도 있겠고 심판위원 본인한테는 타격이 꽤 클 거다는 KBO에서 설명이 있었어요. 아마도. 네. 그리고 올해 시즌 초반부터 이상하게 심판 판정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좀 있었죠. 그죠? 좀 있었는데 그건 1.5군 좀 젊은 심판들을 넣었어요.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4명의 심판이 쫙 162경기를 다 돕니다. 지금 우리는 5명, 6명 심판이 도는데 가운데 대기심도 끼고 또 견습 심판 비슷하게 좀 보고 경험 쌓으라는 심판도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런 심판들이 실제 심판 판정에서는 매끄럽지 못한 판정을 꽤 했어요. 그 문제 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고민이에요. 놔두면 물이 썩어. 그럼 또 새물이라고 받아오면 이 물은 또 맛이 없네. 꼭 미치는 거지. 그러니까 적당하게 이걸 정리를 조금 해야 되는데 제일 좋은 건 그냥 있는 물이 그냥 달짝지근한 물이면 되는 거야. 고인물인데도 고인물이 더 달아.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KBO에서도 징계를 주고 이 부분 뭐 오심이다. 우효동 심판 이거 오심이다. 사실상 인정을 그날 오심이 요 부분 빨리 파울 패어 이거 해야 된다. 또 두 번째는 이게 뭐 이제 가상 아웃 그죠? 네. 야 못 갔을 거야. 네. 가서 못 쩌려고. 아니야 못 갔을 거야. 아니 악송고 할 수 있잖아. 아니 악송고는 가능성 없어. 그냥 한효선 가서 그냥 2루에서 죽었을 거야. 이런 어떤 거 이 부분이 좀 논란이 돼. 이 부분이 굉장히 큰 거죠. 그다음에 비디오 판독을 어떤 식으로 비디오 판독을 하고 판독센터에서 어느 정도까지 했느냐 이 부분이 명확치 않았다는 거. 시간이 굉장히 길었다. 네. 이 부분은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김현준 선수 이 90% 이야기 이거 지금 뭐 삼성 팬들께서 야이씨 입 닥쳐. 저도 김현준 선수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넌 진짜 네. 넌 더 이상 삼성 떠들지 마라 이씨. 삼성 갤럭시 폰도 쓰지 마 이 자식아 막. 갤럭시만 써왔는데 이건 사실 라이브 방송 때 우리 저 시청자분 한 분께서 야구부장아 99%지 김현준은. 네. 근데 제가 99%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때 제가 그냥 한 51%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좀. 뭐 90%? 그냥 뭐 제가 한 90% 실제 그때 마음은 관계자들하고 제가 취재했을 때도 90%가 아니라 가장 유력하다 관계자가 저한테 얘기했었어요. 그때만 해도 그게 한 2달 전입니다. 네. 한 달 반 2달 전인데 김현준 선수가 엄청 잘할 때요. 이정우 선수 다치고 난 다음에 조금 있다 정말 잘할 때 그러면서 지금은 중견수가 필요해요. 우리 중견수 좀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이야기를 드렸던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우리 선수들의 페이스가 다운됩니다. 강백호 선수 돌아올 그때만 해도 막 언제 돌아오냐 이거 있고 갑자기 전부 대표팀이 다운되고 걱정이 되고 야 우리 금메달 못 딴다 그러고 야구부장도 입을 틉니다. 금메달은 어려울 때. 물론 야구부장이 트는 입은 그 입은 달짝지근한 입이다. 그냥 너는 금메달 못 딴다고 해라 막 이렇게 팬들께서 하시지만은 근데 사실은 그래서
다들 김현준 선수를 예상했어요. 저희뿐만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다른 매체도 마찬가지고. 제가 그래서 2주 정도 있다가 다시 뭔가 변화되는 이 흐름을 보고 바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바로 이거 지금 큰일 났다.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만들었어요. 라이브가 아니라 영상으로 중견수만 보겠다는 이야기 그거 없던 일로 한다. 이제 코너 외야수 본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페이스 좋은 선수 본다. 뭐냐면 그때 김현준 선수 페이스, 네. 김성윤 선수 페이스, 그쵸. 윤도기 선수도 페이스 네. 유지. 네. 그래서 3명 이야기를 제가 드렸던 겁니다. 네. 그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김현준 선수 3명 가능성. 김현준 선수가 딱히 앞선다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랬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아예 후보에도 없었단 말은 진짜 아닙니다. 블루님이 제일 마지막에 2명이었어요. 김현준, 김성윤. 그중에서 김성윤 선수를 찍은 거예요. 유중일 감독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리줄님이 김현준이나 김성윤이나 금메달 못 딸 것 같은데 고생만 하죠. 너무 메달은 뭐 못 딸 수도 있는데 너무, 가면 네. 대표팀에 또 성장해 오는 부분도 그럼요. 있는데 네. 금메달 따야죠. 제가 입방정은 떨지만 저의 입방정은 이것은 더 응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제가 많이 떨면 뜰수록 금메달을 딸 확률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고 입방정 한번 뜰 때마다 자 0.1%씩 금메달 확률이 높아진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코너 외야수라는 부분이 좀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싶긴 한데 일단 최지훈 선수가 있으니까요. 중견수는. 그렇습니다. 네, 양쪽을 더 잘 볼 수 있는 선수가 필요했던 것 같고 뭐 여러 가지를 보지 않았을까. 이효리 선수 이야기를 조금 하면 네. 이효리 선수도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흐름에서 좀 결정이 되어졌는데 지금 이제 기아가 화가 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리고 굉장히 좀 워딩을 강하게 하더라고 김종국 감독님. 굉장히 강한 워딩이 나온다. 네. 그러면 아파서 대표팀을 못 가는데 우리는 이 선수를 지금 선발로 쓰는데 뭐야 우린 뭐 아픈 선수 쓰는 뭐 팀인가? 뭐 김종국 감독 뭐 난 뭐 맷돌이야 뭐야? 응? 막 가라 선수를 막 가는 것인가? 그 뭐야? 이렇게 말을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효리 선수의 이제 물집 조금 후유증 같은 부분 그죠? 네. 뭐 대표팀에서는 3살이 돋아 올랐는데 약간 물집 부분이 있고 또 옆에 손가락에도 물집이 조금 있고 그리고 체크를 해보니까 앞선 21일 경기에서 구속이 좀 다운됐더라고요. 네. 예, 평균 구속이 141이 조금 넘던데 원래 145, 146, 뭐 많을 땐 평균 구속이요? 148 네. 평균 구속이 나왔던 네. 선수인데 4, 5kg 다운됐으니까 이 부분도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니냐. 음.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체를 좀 한다. 유중일 감독 쪽에서 교체를 좀 많이 하자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 선발로 되면 써먹으려고 했는데 완벽한 선발로 이 기용을 하려는데 구창모도 없는데 일본전이나 이런 데 슈퍼라운드에 올라가면 선발로 쓸 생각이 드는데 그거 아니면 좀 어렵다. 그러니까 10일 전에 진단서를 제출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손가락 물집 진단서 요걸 가지고 선수 교체를 확정짓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빨리 좀 혼란 최소화하자 한 게 이제 KBO의 생각인 겁니다. 생각인 네. 건데 뭐 당장 이효리 선수는 선수 지금 발권, 팀 발권, 선수의 에이전시도 속이 상합니다. 네. 야 이거 기준이 뭐야? 그러면 이제 안 아프다니까? 안 아프다. 던지지 않냐? 안 아프다는데? 선수 안 아프다냐? 그럼 부진한 게 지금 뭐 이효리 혼자만인가? 도대체 이 잣대가 어딘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최성호님도 뭐 비슷한 의견 주셨어요. 물집 정도의 부상은 누구나 있을 수 있고 그냥 억지로 트집 잡은 거 아니냐 부진을 뭐 그런 의견도 전 충분히 나올 수는 있다고 봐요. 하지만 또 KBO도 입장은 있더라고요. 네. KBO 입장은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서 몸 상태가 완벽하지 않다. 몸 상태가 어쨌든 컨디션이 정상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구창모 선수도 마찬가지인 거다. 구창모 선수도 뭐 억울할 수 있는 것 아닌가. WBC에서도 결국은 뭐 고우석 선수가 아파서 여러 가지 이유로 네. 아파서 못 던졌는데 그러니까 부상 부분을 그냥 겁을 내고 있다. 겁을 내고 있는데 고민을 많이 했죠. 한 달 사이에 2번의 부상자 명단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네. 그 부분을 KBO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선수들은 부상자 명단에 올라가지 않았다. 부상이 있단 말이다. 2번이나. 이유리는 한 달 사이에 2번이나 부상자 그 명단에 부분을 올라갔다. 이야기를 좀 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구석도 떨어졌고 열흘 전에 제출한 진단서에 물집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저는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 제일 안타까운 거는 이효리 선수인데 이효리 선수의 어떤 부분이냐면 자 네. 도쿄올림픽에 어린 선수가 신인인데 가서 그렇죠. 희망을 봤죠. 정말로 네. 열심히 했어요. 네. 가서 네. 형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네. 이 선수가 신인왕 경쟁을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고 선수한테도 굉장히 이건 뭐 진짜 좀 많이 좀 힘이 드는 순간이었는데 그렇죠. WBC 가서 있는 힘을 다해서 막 던집니다. 뭐 153, 154를 던져요.
다른 선수들은 몸을 제대로 안 만들었는데 물론 제구는 좀 안 됐습니다만 네. 본인은 진짜 이 악물고 던졌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아시안 게임 본인 꼭 가고 싶습니다. 병역 뭐 이것 뿐만 아니라 대표팀에 가서 뭔가 명예 회복도 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싶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뭐 울먹울먹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뭐 상처를 받았다 말을 참 건네기 힘들 네. 정도로 많이 힘들어한다 해서 좀 많이 마음이 아팠다 그러더라고요. 네. 러브김님이 9월 20일 완치 진단서 9월 9일 진단서가 어떻게 유효할 수 있게 이 부분. 근데 네. 이 진단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10일 전 진단서 제출한 거는 그냥 제출용으로 한 거고 자기네들이 지금 9월 21일 저 경기 끝나고 난 다음에 체크했던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고 대표팀 트레이너가 판단했다고 지금 KBO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기아 쪽에서는 발끈하죠. 네. 아니 뭐 문제 없다. 아니 의사가 문제 없다는데 뭐가 문제 없는 거지 뭐 어디가 문제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네. 김도영 선수 이야기를 잠깐만 이 그러니까 부분. 사실 이게 저도 그 소문을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이유리 선수가 엔트리 그 탈락하기 전날 발표하기 전날 밤에 이제 뭐 야구계 관계자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유리가 빠지고 김도영이 들어갈 것 같다. 근데 이 소문의 실체가 뭔가 근데 제가 확인을 했을 때는 일단 기아 쪽에서는 뭐 아직 전달받은 게 없다 그랬고 그 다음날 오전에 이제 KBO를 갔더니 이유리 선수가 빠지는 건 확정인데 대체 선수가 확정되진 않았다고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김도영 선수가 가는 부분 이 부분은 네. 그때 이미 이효리 선수 대신에 누군가를 뽑으려고 할 때 투수 대신에 야수로 가고 윤동희, 김도영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정확하게는 기아 쪽에 KBO에서 김도영 선수도 후보 중 한 명이다. 다른 후보는 언급 안 했어. 김도영 선수 후보 중 한 명이다. 다른 후보도 있고. 근데 네. 다른 후보 이런 이야기도 안 하고 그냥 김도영 선수 후보 중 한 명이다. 네. 그러니까 기아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유력한 후보로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오해하지. 근데 이제 기아의 입장은 그겁니다. 기아의 입장은 김도영 선수가 만약에 아시안 게임 오라 그랬으면 보냈을 거다. 팀이 먼저가 아니라 국가가 오라는 거는 뭐 누가 됐든 간에 우선이다. 야구인들의 지금 아시안 게임이 가장 큰 그 기아도 거기에 절대 반할 생각도 없다. 데려간다면 구단에서 보내는 게 맞다. 근데 설마 이효리를 빼고 우리는 당연히 투수가 빠지면 투수가 갈 거라고 생각을 했고 내야수가 7명인데 김도영 데려갈까 생각을 못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KBO 쪽에서는 그렇게 판단하다가 KBO의 또 이야기는 그겁니다. 갑자기 이제 결정을 못 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그때 또 나성범 선수 다치고 또 전력을 구단상 3명으로 한 것도 전력 불균형을 주지 않으려 한 차원도인데 야수가 너무 없어지니까 김도영 선수 대신에 뭐 윤동희 선수를 뽑는 어떤 그런 고민들을 했다는 거예요. 뭐 그거는 외야수가 좀 더 뭐 그때 외야수 전체가 좀 인원수가 부족했으니까 그런 네. 부분도 두루두루 고민이 됐을 겁니다. 내야수가 많으니까 외야수가 적으니까 그런 고민도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기아는 진짜 좀 기아는 화가 날만 날바락이지. 기아 입장에서 날바락이죠. 근데 네. KBO 입장은 무조건 지금 대표팀 코칭 스태프에서도 뭔가 좀 더 안정감 그거를 어떻게 해줘야 된다 말을 하는데 기아가 이야기하는 부분 자 진단서 네. 괜찮아. 네. 의사 괜찮아. 팀 그래서 던져. 쉽게 말해서 김종국 감독 같은 경우는 그랬다는데 어깨가 조금 안 좋았다나요. 이효리 선수가. 네. 염증 약간 소견이 조금 있는데 의사가 던지는데 지장은 없지만 염증 소견이 조금 네. 있다. 아예 던지지 마. 내렸다는 거예요. 네. 또 김종국 감독이 계속 또 뭐 선수들 뭐 간다는 이야기가 많아가지고 본인이 그런 것도 더 있는 거야 지금. 바빠도 신경을 쓴단 말이에요. 예? 맨날 뭐 임기영 선수 맨날 올린다고 얼마나 야단 맞았어. 그래서 본인이 그런 것도 있어서 이효리 선수 같은 게 열흘 더 휴식을 주고 그랬는데 갑자기 아픈 것 때문에 한다니까 지금 황당한 거지. 없는 부상 만들어서 화내는 거다. 피어스님도 부상 없다. 근데 지금 아니야 있어. 지금 그래서 지금 아니야. 부상 때문에 구속 느려지고 이효리 선수 야 이거 안 된 거 아니야 하니까 기아에서 판단하는 이효리 선수가 안 되는 지금 이 이유를 이야기를 좀 해요. 네. 기아에서 볼 때는 우리 판단 손가락은 괜찮다. 손가락에 인해서 자기 기량 나오지 못하는 게 아니다. 손가락보다는 약간 멘탈적인 부분이 좀 있는데 뭐냐면 좀 제구가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볼넷을 주지 않으려 공을 좀 달래서 던진다. 그러다 보니까 공의 회전 스피드하고 팔 스피드가 덜 나와서 구속이 조금 다운된 거지. 손가락 부상이 구속 다운의 주된 이유는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판단한다. 조심스럽게 기아 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효리 선수에 대해서는 KBO도 좀 미안한 마음이 크다 이야기는 좀 선수 했어요. 개인에게는 정말 이거는
너무 좀 미안할 안타깝죠. 수 있는 솔직히 일이죠. 안타깝고 네. 뭐 이제 뭐 돌이키는 거 쉽지가 않은데 참 이게 아마 고민은 좀 했을 거예요. 고민 많이 한다 그랬고 갑작스럽게 이렇게 되니까 저도 좀 놀라긴 놀랐어요. 그 정말 그대로 가는 줄 알았거든. 의견 많이 주시는 대로 WBC 영향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시즌 초반에 조금 밸런스가 그러니까 꼬이고 시작했으니까. WBC 네. 그것도 나름 국가대표를 위해서 선수가 자신을 좀 희생을 했던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네. 물론 영광도 받습니다만 본인이 헌신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한 또 젊은 선수들한테는 아시안 게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미래의 어떤 그 보탬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 뭐 다른 선수들도 마찬가지단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솔직히 조금 속상해하고 러브김님이 그래서 대표팀 어른들 자기가 불안하니까 선수 상처 나중에 미래 어쩌니 압박 주지 마시라. 그런 부분들 선수 입장에서 충분히 좀 열이 받을 만합니다. 열이 받을 만하고 이래놓고 APBC 이래놓고 데리고 가겠습니까 이효리 선수를? 그러면 정말 염치 없는 사람들이지. 이러다가 또 뽑는 거 아니야, 돌까? 지금 너 확언은 일단 하지 마시고. 뽑는 거 아니야? 네. 아니 근데 뽑으면 그러면 그까지는 아닌 것 같아. 진짜 시즌 또 치르고 하다 보면 그렇게까지는 하면 네. 안 될 것 같아. 그건 너무 적어도 올해는 놔둬야죠. 마음 추스릴 시간도 좀 주란 말이야. 그렇죠.